관계할 때 바로 삽입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여성이 이제 엎드려 있고 남성이 뒤쪽에서 이제 페니스 삽입을 하게 되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후배위는 질 전벽을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 체위를 정렬시켜서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질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에 가깝게 한 다음에 남성이 페니스 삽입을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로 해서 우리가 음액 부분하고 지스파 쪽을 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긴 했어요. 여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성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건 서로 이제 뭐 파트너와의 개인적인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개개인마다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이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해질지. 근데 우리가 막 자존심 때문에 알면서 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뭐 오랫동안 관계를 했든 안 그러면 처음 만났든 기본적으로 뭐 파트너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은 되게 외래에서 싫어하는 거는요, 첫 번째 싫어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바로 넣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관계할 때 바로 삽입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이 삽입을 해야지 그때부터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성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발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제 전이를 좀 충분히 해주고 천천히 삽입하는 거 사실 더 좋아하는데, 또 남성분들은 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삽입을 해야지 이게 만족도가 올라가고 오래 할 거야 이러면서 막 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여성들의 사이클은 좀 서서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흥분을 하고 전이도 하면서 이게 이제 삽입을 했을 때 피스톤 운동도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손가락을 할 때요, 손을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너무 본인은 현란하다고 생각할 거야. 막 하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약하신 분들은, 이 여성분들은 질 안에 스키드 마크처럼 막 피멍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전이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있는데요,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 손으로 전이를 하면서 뒤쪽보다는 사실은 앞쪽, 이제 요도 쪽 아래쪽의 질벽에 성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시면 여성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할 때 자세가 많이 중요한가요? 자세, 체위, 남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체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할 때 물론 자세도 좋아하는 자세가 또 있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또 여성 상의가 너무 오래되면 발기가 죽는 남성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밑에 있으면 오래 못해, 뭐 이런 분들도 제법 있고, 확실히 이제 개인 취향도 있지만 여성들을 한 입장에서 보면 지스팟이랑 또 클리토리스를 더 많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남자분들이 좀 상식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일본 AV 배우나 이렇게 여자 배우분들을 봤는데, 한국 남자들이 체위를 한 번 강조하는데 너무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막 해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위를 현란하게 하려고 많이 바꾸는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좋아하는 체위를 좀 찾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체위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체위들을 뭐 하려면은 우리가 뭐 100가지도 넘는 체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뭐 남성 상의 자세가 있겠죠. 그래서 남성이 위에, 이제 여성이 아래쪽에서 관계를 하는 요런 자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여성 상의 자세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 상의는 또 여성이 주도가 돼서
이제 강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자극 포인트를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고, 또는 또 뭐 도기 자세라고도 하지만 이제 후베이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엎드려 있고 남성이 뒤쪽에서 이제 페니스 삽입을 하게 되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후베이는 질 전벽을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 좀 더 깊이 삽입이 되는 장점이 있어서 남성들이 또 좋아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축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거나 조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허리를 뭐 세우지 않고 옆으로 축이 자세를 해가지고 서로 부담이 덜하게 자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서로 이제 페니스를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삽입은 아니지만 육구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페니스를 조금 더 애무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도 있고, 물론 또 서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서 하시는 거는 뭐 남성들의 확실히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분들은 또 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의 여성을 안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요, 뭐, 킨제이 보고서나 이런 곳에서 알려진 자세 중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지스팟이랑 클리토리스, 음액을 한 번에 이제 자극할 수 있게 이런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캣 자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체위를 정렬시켜서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이제 누워있는 거는 똑같고, 남성이 이제 상의 자세이긴 한데요. 여성의 엉덩이를 약간 더 올려가지고, 질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에 가깝게 한 다음에 남성이 페니스 삽입을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로 해서 우리가 음액 부분하고 지스팟 쪽을 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자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자극, 클리토리스가 자극이 안 되니까 흥분이 안 돼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같이 자극을 해서 베개 하나만 밑으로 올려놔도 이 자세가 또 트라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극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연구를 뭐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뒤쪽에서 후베이로 하는 것도 확실히 더 깊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고, 이제 강도 조절이나 이런 게 남성들이 더 안쪽으로 넣고 또 여성도 이제 앞쪽에 자극이 더 되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남성의 외모나 체형이 여성의 오르가즘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고요. 여성은 심리적인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심하지 않아요? 뭐 예쁜 여자 보면 동공부터 확 풀리면서 뭔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성도 남성스러운 뭐 건장한 남성을 보면 흥분이 되고, 뭐 차은우 씨처럼 잘생긴 배우를 보면 와, 저런 남자랑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외모적인 면도 굉장히 뭐 우선은 처음엔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우선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말투라든지 서로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또 추후에 쭉 따라줘야지 사랑이 막 뿜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트너랑 이제 관계 성생활을 할 때 누구나 다 내가 정말 멋진 남자야 하면서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좋아하는 성적인 취향, 나도 취향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파트너도 있는데, 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또 예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좋은 말투로 파트너를 충분히 조금 이완을 잘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전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애무의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날 그날의 이제 질의 상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삽입되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만족도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위라든지 이런 테크닉들도 여러분 뭐 크기나 뭐 길이 이런 것들을 또 좀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는 부부들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부라고 얘기하시니까요. 부부는 파트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랑 가장 좋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또
사랑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이제 같이 맞춰가면서 지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요즘에 이혼율이 이제 많아지고 있지만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라는 거 사실 성 취향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생활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생활에 있어서 불만족이 쌓으면 좋은 가정생활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 중에서는 정말 이제 50대 이제 후반이 되셨는데요. 30대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너무 단순하게 질방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방구가 났다고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하고 저도 진짜요? 환자분? 이러면서 정말 질방구?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이제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남편분이 이걸 방구 낀다고 생각하고 관계할 때 자꾸 페니스를 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취향이나 이게 질방기 나오는 거 사실 이완인데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사실 이혼까지 갔겠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관계를 피하다 보니까 남편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본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먼저 하자고 결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만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진짜 와서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나아질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적 취향이나 성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불만족은 알고 보면은 조금만 개선하거나 서로 좀 솔직하게 한번 톡 건드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서로 뭔가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좋은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부부끼리만 서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물론 가졌으면 좋겠고 또 관계를 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속삭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부분 손으로 쓱 가져가서 리드를 해보세요. 서로 몸으로 알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많이 성적인 이런 고민들은 말로도 우선은 솔직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더 조심스럽게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이 흔히 갖고 있는 성생활 고민은 어떤 게 있나요? 중년 부부들이 어느 정도는 또 같이 이제 성생활을 하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요.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성생활에 대해서 살짝 소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은 또 리비도가 막 떨어지고 육아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 성생활에 대한 니드가 정말 이제 막 싫다까지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성생활이 이제 남녀가 서로 니드나 이렇게 원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만약에 단절되시면 중년 때 이제 아기들 다 키워놓고 둘만의 시간이 더 있는데 이게 다시 하는 거 부부라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취향, 새로운 걸 이제 좀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소극적이시면 와이프가 안 따라주면 뭐 괴로워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이제 뭐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뭐 여성분들인 경우는 질도 건조해지고 내가 이제 당장 송교통을 느끼는데 남편분은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예전처럼 관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또 남성분들도 발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러면은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내분은 얘 자꾸 죽으면 내 잘못인가? 뭐 이런 고민도 또 나름 하시고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확대 수술을 해왔어. 그러면은 왜 했겠어요? 내가 헐거워졌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나도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요. 남성분들은 어쨌든 발기가 예전 같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자신감을 잃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와이프한테 아직도 어쨌든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안 따라주거나 자꾸 피하는 행동을 하면 와이프 몸이 좀 건조하고 본인이 좀 안 좋아서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지나?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이제 좀 자존심도 상하면서 거리가 심리적으로도 결국 멀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중년이 됐으면 이제 서로 좀 터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해가 쌓일 수가 있는데 중년의 이런 불만들은 서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가 부족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알고 보면은 뭐 법원에 가서는 뭐 성생활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이게 그 성격이 대부분은 성생활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성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서로 불만이 쌓이면 이게 다른 일상생활에도 사실 되게 영향을 많이 주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게 성의 해소가 안 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랑 관계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절망감이 오고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면 가정생활이 이제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친밀도를 느끼면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도 이제 남편분이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로 이런 이제 불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은근히 이제 밥 해주기 싫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밥 해주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성생활 즐겁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맛있게 먹고 또 활기 있게 생활하고 이런 게 안 되면 자녀들을 돌보거나 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제 활력 있게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리적인 안정이 배우자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우자랑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다른 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어그러져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사소한 꼬투리로 성생활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요만한 게 이만큼 되게 되는 거죠. 되게 안타깝습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나요? 제가 뭐 어떤 여성분들은 저 선생님 너무 당당하게요. 저는 선생님 20년 동안 뭐 결혼만 했지 부부 생활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되게 어떤 분들은 막 아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여성의 질, 이거는 성생활 안 하고 아끼면 응가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게 안 쓰면 특히 40대부터는 노화가 일어나고 퇴화된다. 안 써봤자 이거는 나중에는 관계를 더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생식기는 우리가 성적인 활동을 위해서 있고요. 가임을 위해서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생활을 계속 이제 유지를 잘 하셔야지 얘가 기능이 유지돼요. 우리가 이제 뭐 성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적인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혈류가 쫙 모여드는 거죠. 기능을 더 좋게 하고 혈관이 쫙 이제 커지면서 한번 이제 성적인 흥분이 쫙 됐을 때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근데 성적인 자극이 없이 이게 성생활이 없으면 그 조직에 피가 안 가는데 조직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안쪽을 살펴보면요. 성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핏기가 없어요. 창백해요. 그리고 이게 질주름이 울긋불긋하게 있어가지고 핑크 색깔로 되게 건강한 질 상태가 20대 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 안 하다 보면 늙어요, 늙어. 그래서 뭐 40대 됐는데도 60대 같은 질이 있고 60대, 70대인데도요, 40대 같은 질이 있어요. 그래서 질은 진짜 얼굴보다 더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질 나이를 저희 진료실에서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부부관계는 몇 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끝이 없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건강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쓰면 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여성도 건강하게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질 상태가 좋다면 당연히 성생활을 하는 게 뭐 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70대인데 그때 재혼하세요. 그래서 예쁘게 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즐겁게 성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70대 때 부부관계가 일주일에 2번, 3번인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 돼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남편분은 또 뭐 70대 중반이신데도 주에 이렇게 횟수를 셀 정도로 관계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항상 되게 상냥해요, 부부관계가. 그리고 되게 아주 러블리하고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관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뭐 허리 디스크 나갔는데 관계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 부부 생활을 계속 할 때 정말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 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행위나 관계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이 확실히 더 오래 사신답니다. 질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 건조가 젊은 분들이랑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이고요. 질 건조는 생기면은 성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성교통이 바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행할 때도요. 질 건조가 생기면 쪼이거나 따끔거리고 아프실 수가 있고 건조라는 건 질벽이 또 얇아져서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질의 국소적인 면역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질 건조를 폐경되신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좋게 하지만 사실 그걸로 해결이 되시는 분들은 70%가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또 좋게 하는 질 레이저 시술이라던가 콜라겐을 막 만들어주는 시술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질 점막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시술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콜라겐을 더 아예 직접적으로 주사 시술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질 건조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는 PRP 같은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를 많은 방면에서 쓰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질이 너무 얇아지시거나 약해지시거나 질 건조가 심하신 분들 치료 목적으로도요. 이제 줄기세포, PRP 같은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도 우리가 건조해지면 물광 주사처럼 막 찍는 이런 시술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질 쪽으로도 물광 주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쪽으로 찍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되는 이런 시술들도 할 수가 있고 또 바르는 시술이라든지 약물로 만약에 안 좋아졌다면 일시적으로 약물을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물론 질 건조는 관계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하게 또 관계 유지를 하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면 미뤄질 수 있나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폐경을 늦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난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난자는 내 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난자들이 한번 배란될 때마다 여러 개가 막 성숙하다가 이제 몇백 개가 없어지고 딱 하나가 배란되긴 하지만 하나만 성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된다는 건 그 난자들이 다 소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배란을 못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폐경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경이 되는 시기는 요즘에 많이 이제 이른 나이에도 초경을 하게 돼서 초등학생들이 거의 초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우리가 이제 뭐 한 100년 안에 2배 이상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1950년대 전에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사실 이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 90은 기본으로 사시잖아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 폐경되는 나이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50 전후로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을 늦출 수는 없고 또 빨리 땡길 수도 없어요. 폐경은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는데 폐경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이 호르몬 레벨을 보충할 수는 있고요. 호르몬을 넣어줘서 이 질출혈을 일으켜서 생리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가 폐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어요. 성관계가 줄어든 중년 부부에게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관계가 정말 이제
중년 부부들이 이게 너무 소홀해지고 이게 지금 점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분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내 남편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저희 병원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년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요. 70대도 어쨌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관계를 하고요. 오늘 제가 방금 진료를 보고 온 환자분 이제 질 레이저 시술을 막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이분이 4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뭐 자녀분도 3명이나 출산하시고 결혼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막 이미 많이 컸어요. 40대 중반에 이제 애들이 다 컸는데 남편분이랑 성생활 매일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중년이라고 해서 서로 소홀해지거나 애셋을 키웠는데도 매일 관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관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또 잘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년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건강 관리를 하시면 이 성생활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파트너라 그래가지고 쉽게 좀 지루해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예상되는 반응 조금 별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쉽게 좀 지루함을 느끼기는 해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나 이렇게 중년 부부인 같은 경우는 육아나 이런 걸 통해서 아기가 옆에 자고 있는데 엥 하고 관계하려고 그러면 엥 하고 뭐 일어나고 이러면은 뭐 관계할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뭐 옆에 고3 수험생이 막 공부 밤에도 계속 불 끄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남편분이 발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관계가 좀 소홀해질 때 뭔가 변화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만의, 둘만의 어떤 이제 장소에 가서 결혼 기념일에는 호텔에서 자보세요.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좀 환경을 변화를 시켜보고 또 부부 둘만의 여행을 떠나서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좀 관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하는 건 마음도 좀 변하고 심리도 좀 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여서 또 좋은 경치를 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 있으면 막 집안일도 보이고 애기도 보이고 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 일상에서 그래도 떠나서 여행을 가면 그런 게 또 여행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맨날 내 옆에 있다고 이 사람 마음을 아는 건 아니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성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보, 나 좀 관계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신호를 계속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야한 영화나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보는 걸 유도해 보세요. 그래서 야한 영화 같이 좀 보고, 우리 옛날을 또 회상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당신도 젊고 정말 멋있었었지.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괜찮아. 이런 얘기 뒤에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정말 또 사랑했고 뜨겁게 서로 관계했던 그런 시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도 한 번씩 또 떠올리면서 관계를 새롭게 또 다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체위 같은 것도 또 새롭게 시도해 보시면은요, 의외로 여러분 재밌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또 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도구의 힘을 또 빌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부부끼리 가서 성인샵에서 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같이 또 골라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물론 관계가 좀 많이 멀어져서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분은 비뇨기과, 또 아내분은 산부인과 오셔서 또 관리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중년 여성이든 이제 저도 신사임당 와서 이렇게 이제 성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오실 때 환자분들이 되게 떨리고
되게 부끄럽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산부인과는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곳이고, 저도 이제 치마 속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치마 속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치마 속의 산부인과적인 이런 것들이 치마 속에 가리고만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은 더 프라이빗하지만 진솔하게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성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보다는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은 케이스,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서로 다 고민하고 있지만 말 못할 고민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저희 오늘 목표였는데요. 목표가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 그리고 정말 이제 아주 개인적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진솔하고 환자분들한테 더 다가가서 공감하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오늘 이제 이 신삼대 와서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